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9학년도 6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0은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0은 자기와 함께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것이 1이란 숫자였는데 1은 초라한 0을 상대해주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숫자를 찾아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0은 2, 3, 4 많은 숫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작고 초라한 0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0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숫자 1이 역시 초라한 몰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과 0은 친구가 되어 힘을 합치기로 하고 1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0과 1을 무시했던 다른 숫자들이 모여들어 친구가 되자고 간청했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쓴 약을 단맛 나는 시럽에 타먹곤 하죠. 어른들 역시 쓴맛이 강한 커피에 대개 설탕을 넣어 마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달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위와 장에서 소화하여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중 포도당은 열이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생명의 중추인 뇌가 사용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양의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필수 에너지원인 포도당, 즉 단 것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아직 맛을 잘 모르는 갓난아기조차 단맛 나는 분유를 잘 먹는 것은 이 때문이죠.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 다음 한데 모아져 지방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 인체는 지방을 분해하여 임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지방을 에너지 저장원으로 택한 이유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쓴맛을 꺼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식물은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독소를 분비하는데 이 독소의 맛이 바로 쓴맛입니다. 쓴맛이 나면 초식 동물은 그 식물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더 이상 뜯어먹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구역질이 썩은 음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듯 쓴맛을 거부하는 미각 시스템은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뱃속의 태아를 보호해야 하므로 남성보다 미각이 더 발달해 있으며 특히 쓴맛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면 쓴맛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임신 중에 맛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다큐 인물과 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산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하 그랜드 슬램은 지구의 3극점, 히말라야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을 모두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석 씨는 2005년 5월 1일 북극점을 밟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산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히말라야 14자 최초의 완등자인 라이얼트 메스너도 3번이나 도전했다가 북극점 실패로 포기한 산하 그랜드 슬램을 한국인이 인류 최초로 해낸 것입니다. 1989년 히말라야 랑시샤리 제2봉을 시작으로 산악 탐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 씨에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31번이나 떠나 14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점을 밟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환영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제 자신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 또한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하고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힘내십시오. 영하 50도의 혹한, 눈을 뜰 수 없이 강하게 불어대는 칼바람, 한 치 앞도 파악할 수 없게 시야를 가리는 안개, 동상으로 찢어질 듯 애오는 손과 발, 식량과 장미 등 100kg이 넘는 눈썰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그는 북위 90도의 태극기를 힘차게 꽂았고 세계 탐험사를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다큐 인물과 사건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번과 5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구가 다시 잔치마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칼럼을 발표하신 한국대학교 국악과 김철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청취자를 위해 잔치마당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관객과 연주자가 격식 없이 하나가 되어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럼 잔치마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결국 국악이 흥겨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잔치를 떠올려 보세요. 초대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격식 없이 하나가 되어 즐기잖아요. 연주회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편하게 음악을 즐기자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우리 국악의 본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국악 연주회는 이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국악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악이 아니라 민속악을 연주하는 무대였는데도 제가 생각하던 국악 음악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초현대식의 건물에 1000석이 넘는 객석, 50명이 넘는 연주자로 이루어진 대형 무대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연주자들은 너무나도 엄숙했고 관객들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침 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잔치마당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국악의 흥겨움이나 여유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서구식 음악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추세가니까요. 지금 한복보다는 양복 차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음악회도 서구식 음악회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서구식 음악회라고 하셨는데요. 서구 음악회도 처음부터 홀 중심의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세기 서구 음악회는 우리 국악의 본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저택에서 친지끼리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음악을 즐겼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하듯 연주하고 감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지금과 같이 규모가 커지게 되었지요. 18세기는 그렇다 해도 오늘날의 서구 음악회는 대부분 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 음악회의 연주 형식과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한 장소에서 여러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객들은 산책을 하듯 걸어다니며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듣는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회도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무슨 음악회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음악회가 오히려 우리 국악음악회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관객들이 홀 중심의 연주회를 더 선호한다면 연주자나 기획자들도 이에 따라야겠죠? 관객들이 큰 규모로 된 국악음악회를 원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겠지요. 또 국악음악회를 잔치마당으로 하자고 해서 당장 차일 치고 멍석 깔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음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호흡들을 찾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무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당이라면 그런 것이 바로 잔치마당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